자, 상상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얘기고요. 상상고는 지금 앞에 두 학교와는 달리 공백 제외 2,400자로 가장 깁니다. 별도로 존재하는 독서 세 권 영역에도 신경을 써야 되죠. 근데 이제 뭐 단순한 독서 감상문 정도가 아니라 뭐 이 책을 왜 읽었는지, 그 다음에 이 책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당연히 성장 내러티브로 써야지 되겠죠. 면접도 역시 깁니다. 두 방을 들어가야 되는데 각각 10분, 최장 10분, 10분이기 때문에 가장 길어요. 그래서 공통문항이 있는 만큼 정답을 잘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유컨대 상상고의 경우에는 공통문항은 밥이고 학생부나 자소서에서 나오는 개별 면접 문항은 반찬입니다. 이 밥에 더 많은 신경을 쓰세요. 그래서 정답을 잘 내는 것이 합리적이겠지만 이것을 이제 면접 과정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과정을 물어보기 때문에 설령 그것이 오답이더라도 과정만큼은 합리적이다. 합리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역대 경쟁률을 보시면 이게 지금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학교와 달리 상상고는 보통 이제 다른 학교들은 전형별로 뭐 정원의 2배수를 이제 컷 오프하거나 1.5배수를 컷 오프하는데 상상고는 특이하게도 전체 경쟁률이 2대1을 넘었느냐 아니었느냐를 따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얼핏 생각했을 때 이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 지원했던 여학생은 경쟁률이 2.82 대 1이었기 때문에 2배수로 커트한다면 뭐 0.82명 정도는 이제 탈락했을 거라고 볼 수 있지만 전체 경쟁률을 보면 2대1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2대1을 넘지 않았고 재작년에도 마찬가지죠. 전체 경쟁률이 2대1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모두 2단계 면접 대상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올해는 어떨까요? 그 2단계를 마찬가지로 전체 경쟁률이 정원의 2배수를 지나치게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두 면접 대상자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약간 좀 모호한 표현이죠. 지나치게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근데 도대체 몇 대 몇일까요? 근데 학교 쪽에서도 이제 뭐 정확한 이야기를 내놓기 어려운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2.5대 1, 2.5대 1 전체 경쟁률입니다. 2.5대 1 정도가 이상이 되었을 때 지나치게 초과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보수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도 역시 뭐 좀 소폭 상승하긴 하겠지만 올해도 역시 지원자 모두가 남학생, 여학생 모두가 2단계 면접 대상자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2단계 전형 구조를 보시면은 뭐 똑같습니다. 1단계 성적 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좋게 받아오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고 2단계가 중요한데 창의융합이 이제 60점이고 인성 독서가 40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0분 10분 면접이고요. 자소서 구조는 좀 특이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기도 학습 영역이 1000자 공백 제외입니다. 인성 영역이 500자입니다. 500자이기 때문에 특이한 점은 이제 그 지원 동기라든가 입학 및 뭐 졸업 후 진로 계획 뭐 이런 것을 쓰라는 난이 없어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가혹하게 얘기하면 대부분 그 란이 헛소리이기 때문입니다. 헛소리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상상고에서는 아예 그런 걸 쓰지 요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소서에서. 그 다음에 이제 900자가 뭐냐? 900자가 이제 도서 3권 300자씩 공백 제외하고 300자씩 이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을 읽은 동기와 책을 읽고 나서 성장한 점, 단순 소감문이 아니라 내가 성장한 점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으면 더욱 좋겠죠. 자,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지금 뭐 편의상 그냥 면접관이 이제 3명이라고 했지만 대부분 2명입니다. 상상고의 경우에는. 최대 20분이고 면접방이 2개입니다. 창의융합 면접방이 있고 인성독서 면접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 과학 공통문항이 있고 이제 창의융합 면접방에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학생부, 자소서 추출, 개별 문항이 N개가 나옵니다. 준비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종이에다가 이제 뭐 수학, 과학 문제를 풀 수 있게 해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면접 준비 시간이 20분이고
인성 독서 면접은 10분, 10분, 10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중간중간에 개별 문항을 물어보는 구조다. 각 방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대비하실 필요가 있고요. 대면 면접이 기본입니다. 상상고는 항상. 올해도 대면 면접을 할 겁니다. 공통 면접 문항은 사실 뭐 저희 자료집도 있고 뭐 인터넷에 이제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는데 남학생과 여학생의 면접일이 다르죠. 면접일이 다르고 당연히 문제 공유가 안 되도록 문제도 다릅니다. 남학생의 경우를 보시면 창의 융합 문제 이런 게 나왔습니다. 계산 문제였네요. 약간 독특한 계산 문제 나왔고 독서 인성방에서 뭐 제시문 기반 면접, 그러니까 대학교 이제 제시문 기반 면접을 축소해 놓은 듯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제시문들이 나오고 그 제시문에 대한 질문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개별 면접 문항은 이렇게 나오는데 뭐 감자 키우기 실험 자소서에 쓴 거겠죠. 극지에 관한 강연 뭐 자소서에 쓴 거죠. 그다음에 패스트와 코로나 인수공통 감염병을 예방하는 것이 좋으냐 자소서에 쓴 거죠. 근데 네 번째는 이제 학생부에서 나왔습니다. 인문 융합형 인재라고 적혀 있는데 인문형 인재라는 건 도대체 뭐냐 이런 기본적인 질문에 오히려 당황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문화 뭐 이런 이야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데 만약 문화가 뭐예요라고 물어보면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야. 인문학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뭐 자아실현 떠드는데 자아실현이 뭐냐? 자아라는 건 도대체 뭐냐? 자기와 무엇이 다르냐? 이런 원초적인 질문을 던져버리면은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목고 자사고 뭐 대학도 마찬가지겠죠. 준비하는 학생 여러분들이 있다면 깊어지세요. 얄팍하게 살지 말고. 알겠죠? 그러니까 입시가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인생을 대하는 어떤 기본적인 자세의 문제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최소한 자기 자소서에 자기가 직접 쓴 거잖아요. 아닌가요? 네. 자기가 쓴 개념이나 어떤 용어들에 대해서는 뿌리까지 깊게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자, 마지막으로 대원외고 최종 점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얘기죠.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맞춰야 되는데 지나치게 이제 오버하거나 안 맞추지 않는 한 큰 불이익은 없을 거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근데 가급적이면 자기가 가고자 하는 학교잖아요. 자기가 애정하는 학교잖아요. 그 애정하는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지킬 필요가 있겠죠. 왜 안 지키죠? 신경 쓸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여전히 이제 학생부와 자소서도 면접 점수에 반영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별도 항목으로 그냥 약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짐작을 하고 있는데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서류에도. 자, 그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외고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에 뭐 신경을 쓸 게 있을까요? 세특도 안 들어가고 그죠? 그래서 너무 학생부로 인해서 외고 국적을 준비하시는 학생들은 학생부가 너무 부실한데 엉망진창인데 이거 괜찮을까요? 합격할 수 있을까요? 너무 과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적 등의 기본적인 요건이 구비되었다면 학생 그 자신이 중요하다.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컨텐츠가 되어야 됩니다. 툭 건드리면 뭐 우수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면접이 중요하고요. 기껏해야 5분, 6분이에요. 대원외고는 이제 5분이란 말이죠. 자,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그 5분 내에 방을 2번 들락날락 해야 돼요. 심지어. 자신감이 중요하겠죠. 자기 확신감이 중요하겠죠. 뭐 박력도 중요할 수 있는데 없는 박력 억지로 이제 끌어내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스타일에 맞게 자기 스타일이 조곤조곤하고 차분차분하게 답변한다면 그 스타일에 맞게 하면 됩니다. 역대 경쟁률을 보시면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영어과가 폐지가 됐죠.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모집 인원이 그러니까 각 반의 인원이 딱 동일하게 40명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5에 수렴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접수를 하루에 받는 것이 아니죠. 며칠에 걸쳐서 받다 보니까 뭐가 발생할까요? 눈치 작전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그 전공업과에 지원을 하거나 경쟁률이 낮은 전공업과에 지원하거나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렴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올해도 거의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럼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냉정하게 봤을 때 뭐 2대 1이 넘을 거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소폭 상승하기는 하겠지만 2단계 전형 구조는 뭐 1단계에서 뭐 성적이랑 출결 반영하는 것은 똑같고요. 면접 점수가 이제 2단계에서 40점이 들어가는데 뭐 1단계는 뭐 차치하고 역시 이제 면접 점수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소서 구조를 들여다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백제 1,500자인데 여기 밑에 보시면 항목 전체를 1,500자 이내로 작성하고 반드시 순서대로 빠짐없이 기술하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하나고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당황할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쓰라고 한 걸 안 쓰면 얘한테 점수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평가자들을 당황시킬 수 있기 때문에 꼭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꼭 쓰는 것이 좋고 글자 수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그랬죠. 자기도 700자,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이 400자, 인성 영역 400자 정도로 배분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일명 좀 헛소리 대잔치가 있을 수 있는 이 파트가 800자나 되기 때문에 무려 800자나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슬기롭게 활용하는 것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슬기롭게 활용하는 것이냐? 자기도 학습 과정 영역에서 못다 쓴 이야기를 살짝 융합해서 써주는 거예요. 자기주도 학습적 역량, 학업적 역량이 드러나도록 융합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인성도 멘토링했던 활동 과정에서 느꼈던 소외라든가 감상 같은 것들을 적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깨달은 뭐 배려심이라든가 협력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서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요런 질문들이 많아요. 기본은 대원외고뿐만이 아니라 모든 학교가 이렇죠. 모든 학교가 이런데 이게 기본인데 특히 이제 뭐 이런 점을 좀 강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한 활동인데 자소서에 없을 수도 있고 내가 하지도 않은 활동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이 써주셨을 수도 있고 그걸 그냥 잘 활용하세요. 특히 이제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자면 동아리에서 자율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죠? 활동 내용을 여기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 동아리 이름과 이것이 어떤 성격을 지닌 동아리인지만 쓸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을 하시라는 힌트를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아직 자소서가 완성이 되지 않은 학생이 있다면 어쨌든 근거는 있잖아요. 학생부에. 거기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안 적혀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원외고 면접은 어떻게 진행되냐? 역시 3명입니다. 최장 5분이고 면접방이 이제 2개예요. 이렇게 들락날락 해야 됩니다. 상상고도 방이 2개였죠. 공통문항은 없습니다. 주로 자소서, 거의 자소서에서 추출한 개별 문항이 3개에서 4개 정도가 나오고 꼬리 질문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짧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감에 기반을 해서 면접장에 이제 들어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죠? 면접장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것은 평가자들이라고 오해를 하는데 아니다. 그 면접장에 들어가는 지원자다. 왜 그럴까요? 거기서 말을 가장 많이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뭐 자소서에서 뭐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질문 바꿔서 따라해주면서 면접관의 궁금증을 풀어주면서 내면 되는 것이고 따로 복습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팁을 드릴게요. 면접 점수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미러링이라는 것은 따라하는 건데 우리 인간의 어떤 종적 특징입니다. 우리 이제 뇌 속에는 거울신경세포, 미러 뉴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세포가 하는 역할은 다른 사람의 태도나 표정을 핵심은 나도 모르게입니다. 나도 모르게 따르려고 하는 역할을 하는 세포예요. 그런데 따라하는 과정에서 더 무서운 것은
의도치 않지만 감정까지, 그러니까 내 타인의 감정까지 따라하는, 대상의 감정까지 따라하는 공감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응용을 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면접장에 들어가는 나의 모습 자체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긍정적인 표정으로 평가자들을 미러링 시키고 공감을 시켜야지, 부들부들 떨면서 혹은 부정적인 표정으로 노려보면서, 아니면 뭐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으로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면접관들이 순간적으로 그 표정에 미러링 되고 공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면접자 지원자에게 좋은 감정을 갖기가 어렵겠죠.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면접 내내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걸 응용을 해보면 이런 거죠. 평가자들이 개인적인 사정이나 지치거나 힘들어서, 그러니까 지원자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냥 뭐 힘들어하게 보거나, 아니 이렇게 뭐 이렇게 어디 한번 얘기해봐라라는 식으로 좀 부정적인 표정으로 볼 수도 있어요. 뭐 주식시장이 폭락을 해서 자기 자산이 날아갔다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표정에 들어서는 순간 미러링을 당할 수 있는데, 공감을 당할 수 있는데, 그러면 될까요? 안 된다 이겁니다. 내가 긍정적인 표정으로 어떤 태도나 분위기로 미러링을 시켜야지, 거꾸로 평가자의 부정적인 표정에 미러링을 당하면 안 된다. 면접은 역시 풀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리를 알고 임하세요. 근데 이제 뭐 대부분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도 말이죠. 지금 목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나운서를 뽑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유창성이라는 것은 있으면 좋겠죠. 뭐 좋지 않게 하겠습니까만은, 유창성만이 그 면접 판단 기준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 그것이 뭐냐? 콘텐츠. 그 다음에 거기서 뿜어 나오는 학생 개인의 통찰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걸 담으려고 해야지 막 내용도 없는 얘기를 막 중언부언하면서 말만 빠르게 하고 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얘기한다라고 해서 좋게 볼까요? 그다음에 이것도 그 답변을 뭐 예상 질문 뽑아가지고 열심히 막 외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다 티가 나고, 그렇게 해서는 우수한 인재처럼, 우수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 들어오더라도 내가 답변할 수 있도록 자기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점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막 이분법적으로 이건 싫어요, 이건 좋아요 하는 어떤 유치한 어떤 사고방식을 막 표출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분법적 사고는 사실은 우리 인간의 아주 원초적인 사고 방식이긴 합니다. 유아들이 주로 갖고 있죠. 그런데 이제 성장 과정에 있는 청소년기 혹은 성인이라면 균형감 있는 어떤 식견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저는 좀 우리 사회가 요즘 돌아가는 게 좀 안타까운데 균형감이 점점 사라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희소한 균형감이라는 어떤 가치를 보여줄 수 있다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제 준비한 거는 이제 다 이거 아직 하나 남았네요. 제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면접에서 중요한 것들, 가장 중요한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내가 평가자에게 줄 수 있는 호감, good feeling, 좋은 느낌이죠. 근데 그 좋은 느낌이라는 것은 복합적입니다. 단순히 뭐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컨텐츠라든가 그것을 전달하는 톤과 매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처음 만난 선생님들에게 좋은 느낌을 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하면서 오늘 한번 거울 앞에 앉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한번 보면서 답변 연습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이제 면접까지 좀 재수가 없죠. 보통 면접일이 이제 성탄절 아니면 크리스마스 이브, 성탄절 이브에 이제 면접일이 잡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압니다. 얼마나 가뜩이나 들어가기 싫은 면접장은 더 들어가기 싫겠습니까? 그래도 지금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있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타인과 연대해서 뭐 협력도 하고 뭐 더 큰 일을 도모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최종 판단을 내려야 되고 최종 행동을 내려야 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과 마찬가지로 면접장에서 누가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학교 선생님들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컨텐츠를 준비해온 과정과 어떤 그 개념들을 충분히 잘 정리를 해서 어필을 하고 고득점을 올려서 부디 원하는 결과를 꼭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또 재수가 없죠. 합격자 발표도 연말 아니면 연초, 12월 31일 아니면 1월 1일에 발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활기찬 새해가 될 것이냐, 그렇지 않게 될 것이냐 모두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 열심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